네, 영상으로도 보셨는데 이겁니다. 발사대 2대 등 다른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희 황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배치 완료가 다음 달 말, 다음 5월 초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빠른 이례적 전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이것이 장비를 뭐 이런 것들을 들여온 것이지 아직 현지에 가서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국방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 우선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것을 대못을 빨리 박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3월 말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관계를 조율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월 말에 그 의제들을 조율할 텐데 거기에 이 사드 문제가 주요하게 들어갈 것이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마 못을 박으려고 하는 미국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드가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드를 배치해서 북핵을 해결할 것이냐,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어떤 협력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압력을 통해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롯데와 국방부 간에 부지 계약이 맺어지면 바로 그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의해서 바로 이 주한 미군에게 부지가 공여가 되고 부지가 공여가 되면 그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설계를 해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들과 의심, 우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야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그래 효과적인 길은 국민께 명쾌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구해서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지금 야당의 지도자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너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반대 입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조금 다른 입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격 수송이라고 지금 기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사드를 지금 들여오는데 공개할 수가 없어요. 만약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산 기지부터 반대 그 데모대들이 전부 다 휩싸일 거고요. 그러면 배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송은 어차피 전격 수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 중요한 건 발표라는 거죠. 전격 발표. 수송은 모르게 들어올 텐데 아마도 그 전에 더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2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발표의 이유는 뭐 2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국이 필요에 의했을 것이다. 4월 초, 그러니까 3월 초에 이 미중 간에 그 회담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어쨌든 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미 시위는 당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합의를 하고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또다시 원점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 발표에 대해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합의나 혹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건 전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인데 애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황교안 당시 총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안 보이는 경제보복 조치 해왔습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은 의원님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대차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보복 때문에 이 사드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기는 어렵다. 국방 안보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예.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노력과 외교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가슴이 아프고요. 뭔가 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부분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키는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순실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러면 한교안 권한대행이라도 이 문제를 슬기롭고 현명하고 잘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이걸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앞서 그런 경제적인 보복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관광업계는 초비상이고요.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동만 가더라도 관광객들 굉장히 매출이 떨어졌다고 난리인 상황인데 예. 그러면 사드는 사드대로 배치를 하되 국민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방책이라든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협력, 교류, 소통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예. 없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주민들이라고도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당장 김천에서는 지금 집회를 나오겠다라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드 문제로 불거진 국내의 어떤 여론이 악화되고 갈등이 야기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응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 시민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들어왔는데 발사대가 이게 보복이 더 격화될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말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뭐 중국과 간의 그 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 보복 없이 최소화하면서 사드 배치한다. 말로는 쉽지만 그 뭐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뭐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중국에서 잠가버리면 북한은 아마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는 피를 나는 형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이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국가 간 내지는 대북 간 또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단적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만에 하나 사드 배치가 이런저런 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 아니면 어떤 뭐 그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거로 인해서 취소된다면 만에 하나 취소된다면 옛날 청나라에 조공 바치던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예. 뭐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나 무슨 협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되돌아가자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사드가요? 예. 지금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 정치 지금 대권 후보들의 입장이 예.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에 좀 맡겨주면 안 되겠냐, 중국과 협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유연한 입장도 있고, 저 한미 동맹 관계에 의해서 이미 전 정부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협약을 한 걸 그렇게 되돌릴 수 있겠냐, 예.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역시도 처음에는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었다가 검토해봐야 된다는 쪽으로 좀 유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하게 이 대화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예. 국민적 합의 소지가 있을 텐데 좀 급히 진행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미국과의 관계 이런 어떤 그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중국 측에서 뭐라고 황교안 총리에 전달했냐면 이 문제는 우리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황교안 총리가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진핑 주석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식 용어로 표현하면
최고 존엄의 관심이거든요, 이 문제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총리가 와서 대통령에 보고하겠다 약속하고 전혀 그런 어떤 추가 조치가 없이 막바로 이 문제를 발표를 해버린 것에 대한 중국의 어떤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중국의 반발 이유가 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예, 예. 2,000km가 넘어서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신의주 그때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 하겠다. 그런데 방어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소프트웨어 이 칩 하나만 바꾸면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어떤 대화나 설득의 과정들이 전혀 좀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